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경제 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진정되지를 않으니까 중국의 어떤 생산 부분이 둔화될 위험성 이런 것들로 해서 중국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으로 해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웠는데 주말을 보내면서 이제 대강 나온 뉴스를 보면 신종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확진자하고 사망자는 많이 늘었는데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되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퇴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명 증가하긴 했는데 치료가 다 돼서 완치돼서 퇴원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도 생산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약간 이제 불안감을 줬었습니다. 거래소 지수를 참고해서 보시면 장 시작할 때는 그 불안감으로 해서 급락해서 이제 개발하게서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선물 지수들이 좀 완화되면서 특히나 중국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종 코로나 부분은 조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악재를 딛고 상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장에 주로 움직였던 테마들을 제가 봤던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움직였던 게 중국에서 조류 독감이 추가로 확산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신라 SG가 가장 강하게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은 유동 주식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160만 주거든요. 그래서 워낙 작아서 세력이 맘만 먹고 매수하면 물량이 없어서 바로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발생되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고 조정 보이다가 다시 또 다른 지역에서 확산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중국의 조류독감이 확산되면 닭고기가 다 죽어버리게 되니까요. 그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신라 SG는 이제 어묵, 햄 뭐 이런 쪽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대체로 해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니크 FNG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게 국내 조류독감 같으면 닭고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의 닭고기 부족 현상 이런 걸로 해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뭐 제일바이오라든가 이글벳 이런 쪽들의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시스까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발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독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오르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저도 이글벳이 조류독감 대장이라서 이글벳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손절하고 정리를 했고요. 생각만큼 잘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관련주가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 바이오 관련주들 좀 강한 모습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건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관련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제 진정되는 국면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KM을 가지고 있어서 이 종목은 반도체 클린룸 뭐 이런 쪽이라서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지지를 받고 대충 한 10,000원 선 정도는 지지받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그리고 이 3월쯤 되면 또 미세먼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마스크 테마가 한 번 더 뜰 것 같아서 그래서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치만 남겨놨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 팔고 우량주 쪽으로 다 들어갔다가 갑자기 또 더 악화되는 돌발 악재가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KM만 100만원치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미코하고 KM 절반을 바로 손절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아침 시작할 부분에. 그 다음 또 강했던 부분이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4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계속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던 종목인데 오늘은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아침에 상 받는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첫 번째 상 시상하고 나서 재료 노출해서 눌렸는데 이게 상을 또 다시 또 받고 감독상까지 받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상 받으니까 세 번째 상 받고 나서 이거 대단한데 이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마지막 작품상까지 받아버렸죠. 그래서 사관왕이 되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좋은 일인데 그냥 가기 못해서 일단 기념으로 50만원치만 시간 내에서 매수했습니다. 이건 뭐 국가적인 경사니까 주식을 떠나서 이런 기념적인 종목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바른선 ENA가 그 기생충 만드는 그 투자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봉준호 감독이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더 큰 영화를 만들 가능성 이런 것들로 해서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선 ENA 이 회사가 봉준호 감독하고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50만원치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강했던 게 그 황교안 관련주인데요. 테마주인데요. 이건 정말 그 기습적으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종로에 빅매치가 성사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 테마가 한번 움직일 만한 상황이다. 지수도 뭐 확실하게 오른다는 장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정치 테마가 좋다는 생각에서 빅매치가 성사되니까 이낙연 총리가 좀 그 승률이 높다, 이길 가능성이 높다 싶어가지고 저는 우원개발 쪽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원개발, 남아톡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아침에 뜬금없이 이게 그 황교안 관련주 중에 아스아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확 땡겨 올려버렸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창제지라든가 국일신동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전혀 예상 밖에 아래쪽에서 빌빌거리고 있던 아스아텍을 확 끌어올리면서 상한가로 딱 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하기 힘든 부분이겠죠. 공평하게 그냥 황교안 관련주가 오른다 그러면 기존 오르는 종목이 올라주면 참 좋은데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 놔두고 다른 쪽을 확 끌어올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해 놓고 확 끌어올려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의외의 종목이 급등해 버리기 때문에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추격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아텍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한창제지라든가 이런 그 환경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급등하다가 밀렸는데 아침에 그 아스아텍 상한가 들어가고 갭으로 떠서 그냥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일신동도 마찬가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TBC 환경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그 반대로 우원개발은 아침부터 좀 그 오르다가 계속 밀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들어올리긴 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날이었는데 저는 그래도 우원개발 쪽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을 계속 가진 이유는 그 국영 GNM을 보통 그 이낙연 총리 대장주로 지금 끌고 올리는 것 같아요. 서원이라는 종목은 예전에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 힘이 약한 것 같고 국영 GNM을 대장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기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원개발은 이낙연 총리가 종로 출마하면서 신당선 확장 공사인가 뭐 지하철 공사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 건설, 철도 건설이라는 관점으로 우원개발하고 오늘 장중에 특수건설도 한번 강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특수건설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우원개발을 당겨 올렸는데요. 당겨 올렸는데 정작 당겨 올렸던 특수건설은 못 올라가고 밀리고 우원개발이 후반부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 이 두 종목을 이낙연 총리 관련주 쪽으로 해서 보유 중이고요. 저는 일단 그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이 좀 높기 때문에 이쪽 관련으로 그 황교안 대표 관련주가 올랐던 것은 그동안 오르지 못했다는 그 부분 그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이낙연 총리 관련주는 전부 저 위쪽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그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는 차원에서 확 끌어올린 것 같고, 아세아텍 같은 종목은 관심 못 받고 그냥 떨어져 있다가 확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가 당선될 것인가의 관점으로 봐서 저는 일단 이낙연 총리 쪽에 한 표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외로 신당 창당했던 안철수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지지자이긴 한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이 그 국민당, 뭐 도로국민당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느낌이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3당으로서의 존재감은 분명히 있긴 한데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보수와 진보의 대결 쪽으로 우선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우은개발하고 특수건설 이쪽으로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 남북 경협주들도 상승하려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강하지는 못했는데 이건 이제 그 북한하고 왠지 조금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 그 우리하고 이 관계에서 뭐 우리 정부에서 중국 쪽에 이번에 이 사건이 신종 코로나가 잘 해결된다면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잘 됐다고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지지를 떠나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그 여행을 통제하고 막 이렇게 해버렸더라면 중국하고 또 좀 사이가 나빠졌을 건데, 마스크도 지원해주고 그다음 강제로 막지 않고 어느 정도 소통했던 이 부분들이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좀 점수를 많이 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북한은 오히려 중국을 통제했기 때문에 체면이 안 서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중국이 우리적 편을 약간 더 들어준다면 북한에서 대화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으로 해석해서 남북 경협주, 그 중에서도 철도 쪽을 지금 남북 철도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 쪽으로 두 종목을 오늘 보유를 했습니다. 푸른기술도 아침에 팔았다가 다시 샀습니다. 이게 제가 그 생각하는 부분도 문제가 좀 있지만 매매하는 테크닉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리해버렸는데 올라가는 이 부분에서 다시 샀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오르기 전에 사야 되는데 오른 걸 보고 나서 사고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매매 타이밍을 잘 못 잡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를 때 잡아야 되는데 다 떠오르고 밀릴 때 여기서 잡아가지고, 물론 이제 이쯤에서 잡아가지고 큰 손실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완벽해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 계속 노력 중입니다. 매매 타이밍을 잡는 부분은 테크닉에 해당하니까요. 그래서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낙연 총리 관련주 개인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른손 ENA는 국가적인 경사이기도 하고 그 기생충에 대한 봉준호 감독에 대한 어떤 인지도 이런 것들로 해서 그 해외에서도 많이 보겠죠, 영화를. 도대체 뭐길래 이게 사관왕을 받았을까, 이런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수익성하고 다음 차기 작품은 그 설국열차를 능가하는 아주 대작이 나올 가능성, 투자자들이 많이 모일 거니까 그런 중심에 바른손 ENA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낙연 총리 관련한 그 지하철 확장공사한다는 뉴스 관련해서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철도 관련해서 대아티아하고 푸른기술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KM은 마스크 관련주인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앞으로 또 미세먼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더 빠지고 나면 물타기 정도 한번 해서 재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게 그 대충 보시면 미세먼지가 이때쯤 움직이는 것 같아요. KM 같은 마스크 관련주 보시면 2월 말이 지나고 3월달 접어들면서 또 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 마스크 관련주 대체로 통일적인 공통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2월까지는 그냥 가다가 3월 들어서면서 확 뜨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세먼지가 원래는 작년과 다르게 안 생겨버리면 관계없겠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면, 기후 변화가 없었다면 원래도 미세먼지가 심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3월 달쯤에 급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봐서 여기서 KM을 완전 손절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스크에 또 상당히 그 중심되는 종목이고 그 당시 때 급등했을 때가 거의 한 1,700원대까지 11,000원대까지 건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가 더 빠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KM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마 이 디젠스라는 종목이 그거 같은데요. 급등하고 있는 이 모습 그 뭐죠? 자동차 배기 이쪽에 관련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기가스 정화하는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게 그 미세먼지 쪽에 지금 벌써만 이제 조금 조짐이 보이니까 정부에서 그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 차량들 통제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연료기 계통 그 배기통 관련해서 뭔가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저가 종목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라서 일단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 정도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종목 대강 그 봤고요. 이제는 그 너무 매매할 때 잦은 매매보다는 좀 신중하게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매매를 했고 가지고 있던 종목들 손실 조금 손절하고 그 다음 매수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안 맞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손실이 조금 생겼고요. 현재 그 잔고가 914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11만원이고요. 지금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119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봤을 때 19%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게시판에 구독자분들이 수익률 한 5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실력이 많으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 의외로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 댓글에 조언을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조언해 주시는 종목들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그 큰 성과 없이 1년 반 해가지고 뭐 190만원 벌었다 그 뭐 은행 이자도 안 나온다 이런 쪽으로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집에서도 뭐 집사람도 이 부분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애들도 제가 하고 있는 매매를 상당히 답답하게 보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보시면 안타까워서 이제 그 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얼토당토안하게 뭐 그 손에 막 보는 그런 정도의 실력은 아니니까요. 조금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하고 매매를 하고 있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험은 쌓이고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경험 쌓고 있을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그 좀 더 완벽한 그런 그 매매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더라도 그냥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제가 잘못된 부분이나 혹시 조언하실 거 있으면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답답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 가족 포함했어요. 전 더 답답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좀 희망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아직 손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